안녕하세요 여러분. ERP 정보관리사 생산 과목 담당하는 변은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실무를 이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작업 지시 확정이라는 메뉴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작업 지시 확정이라는 거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어요. 계획 상태의 작업 지시를 뭐 할 것이다 확정 짓게 해주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때 우리가 출제 포인트들을 조금 잘 가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작업 지시 확정할 때 BOM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로 모품목의 수량 같은 것들이 어때요? 자동으로 확정 짓게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되게 된다. 그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BOM의 등록 메뉴랑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BOM에 등록할 때 만약 산악자전거에 필요한 뭐 페달이다,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라고 했는데 이 페달과 브레이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페달 S로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그 구성품들의 변경사항을 찾아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 포인트 1번이고요.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계획에서 확정 단계로 넘겨주는 작업을 하는 메뉴이니까 그에 따라서 확정된 지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 취소를 시켜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여러분 확정 취소가 불가능한 것을 골라주시오. 이런 식의 문제 처리가 또 하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포인트들을 확인해주는 이런 형태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기억하고 계신다면 조금 어렵지 않게 이런 문제 나왔다면 어디로 가야 돼? 작업 지시 확정 메뉴로 가서 확인해 줘야겠어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작업 지시 확정 메뉴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확정 메뉴로 넘어와 보니까 이렇게 공정에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F2번 눌러서 작업 공정이다 라고 한다면 작업 공정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작업장이다 라고 하면 제품 작업장 넣어주실 거고요. 해당하는 여러분 월을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입력해주고 조회 버튼 눌러줬더니 없다. 자, 1년치로 놓을게요. 1년치로 놓고 조회 버튼 눌러주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열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열거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물었다고요? 이렇게 확정 상태일 때는 여러분 확정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맞아요. 그런데요, 활성화되는 거 보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계획 상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계획 상태를 클릭하고 취소해 보자. 자, 뭐라고 들어가 있죠? 계획이나 마감 상태에서는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 뭐 한 적이 없어요. 확정 지은 적이 없잖아요. 그냥 단계가 계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친구인데 확정 취소가 불가능하죠. 또 마감이 이루어진 친구인데 지금 와서 확정을 취소하겠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따라서 이때 이렇게 상태를 보고서도 우리가 충분히 답을 도출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물음이 출제가 되고 있군요 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렇게 확정 처리를 여러분들 보고 계획 상태인 친구들을 확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확정된 친구들의 여러분 무엇을 봐라? 확정 수량이 누가 가장 클까요? 라고 하는 형태. 이렇게 13번, 14번, 15번, 16번 나열해 놓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으로 열거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래 놓고 확정 수량이 누가 가장 크냐, 누가 가장 적냐 이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시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보니까 제시된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확정권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 작업 번호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가능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체크를 해봤어요. 뭐였다는 거죠? 마감이나 계획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나타낸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구나. 따라서 정답 2번이구나 라고 답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똑같죠. 확정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요? 확정 수량이 가장 큰 친구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작업 지시 확정의 매뉴얼로 들어와서 해당하는 날일자 다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확정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확정 처리해 주시니까 청구 일자 같은 거 넣어주라. 이렇게 사용 일자 같은 거 넣어주었습니다. 넣어주고 확인해 주니까 해당하는 무엇이 확정 수량이 누가 가장 크냐 확인해 줄 수 있겠죠. 자, 진짜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분 답안을 도출했고요. 또 하나 이렇게 자재 명세서랑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 자, BOM에 등록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봐주실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수행 과제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수량이 가장 합이 많은 친구가 누구냐? 자, 문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으로 넘어왔고요.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200번 작업공정, 201번 제품 작업장. 날일자를 주었군요. 8월 며칠부터 14일부터 시작하여 8월 20일까지다. 자, 그리고요.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가 되었어요. 죄다 계획 상태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을 확인해 봤고요. 저는 전체 체크를 하고 우측 상단에 확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일자는요. 2022년도 8월 17일이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놓고 확인 버튼 눌러주니까 반짝하면서 4가지 항목을 모두 다 처리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때 확정 수량이 누가 가장 크냐라고 물었으니까요. 자, 우리 지시번호 5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5번은요, 50개, 6번은 30개, 7번은 62개, 8번은 100개. 누가 가장 크죠? 확정 수량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정답 체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었고요. 자, 진짜로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마냥 어렵게만 생각했던 내용들이 수행 과제를 풀어봄으로써 어렵지 않게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으로 채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생산 자재 출고의 메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밑줄 한번 쳐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품이나 반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를 어디로 공정으로 출고하는 그런 메뉴다. 그러니까 출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런 매뉴얼을 우리가 자재 출고시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재 출고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될까요? 여러분, 자재 출고가 완료가 되면 해당하는 그 창고에서 재고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의 그 출고 처리된 창고의 수량은, 그 재고 수량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자재가 출고됨으로써 공정으로 넘어가죠. 그럼 공정에서 제공이 되는 것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만큼 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얘기들이 언급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요? 그냥 청구 수량, 투입 수량, 청구 잔량 같은 거 확인해 주겠니? 라고 하는 그런 심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내용들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언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출고 요청을 여러분 직접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 처리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하니까요. 저랑 수행 과제를 풀어보면서 그러한 문제까지도 다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때 문제 어떤 뉘앙스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회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하는 보기를 넣어놓고, 그죠? 조회를 해보았더니 이에 대한 설명들이 쭉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모품목이 일반 자전거랑 관련이 있는지, 자재에 대한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은지, 그죠? 똑같은지, 그죠? 아니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이 내용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캡처 화면을 또 준비해 봤어요. 프로그램의 DB가 완벽하지가 않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면 어때요? 이렇게 출고 번호 여러분 끝자락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친구의 모품목은 누구냐?
라고 한다라면 해당하는 출고번호 1번 클릭해주고 하단으로 내려와 주셨더니 모품목이 A 400번 일반 자전거 P 그레이 화이트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었어요. 올바르죠? 아, 올바르구나. 끄덕끄덕. 자, 그렇다면 2번 동그라미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출고번호 끝자락 2번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출고 수량의 합이 가장 많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가장 많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출고 적용까지 싹 해보니까 출고 수량이 가장 많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봤죠, 선생님? 네, 앞전에 보시면요. 앞전에 출고 수량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55.5개예요. 지금요, 이 친구의 출고 수량은 몇 개입니까? 라고 하면 5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가장 많지는 않구나. 라는 것을 캡처하면만 봐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확인해 봐 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3번 한번 볼까요? 요청 수량과 출고 수량이 같다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진짜 그러한가? 라고 확인해 보니까 요청 수량과 출고 수량이 동일하네요. 네, 맞습니다. 맞아떨어지고요. 자, 마지막 동그라미 3번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출고번호 4번은 지시번호 12번과 관련이 있었는가? 그것도 하단의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겠죠. 해당하는 출고번호 클릭해주고 하단에 모품목 열거되어 있는 끝자락에 넘어가 보시면 지시번호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렇게 출고 요청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하나 클릭하면서 출고번호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내용을 체킹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 처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그러한 문제들인지 저랑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들어가서 자, 어디 생산관리 쪽에 가서 생산자재 출고 따닥 하고 매뉴얼 열어주시고요. 사업장 2000번. 출고 기간을요, 제가 한번 8월 달로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 이미 출고가 요청이 다 완료가 된 상태 혹은 출고 요청이 해주세요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보기에 주어지면 출고 기간에 여러분 출고 요청을 통하여 이렇게 청구 기간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시고 이런 말표현 주어질 겁니다. 그럼 해당하는 월도 8월달 한 달 놓고 조회 버튼 눌러서 해당하는 이 친구들의 무엇을 확인해라. 이렇게 청구 수량과 투입 수량을 물어보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 제일 베스트는 이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됩니다. 청구 수량, 청구 잔량이 가장 큰 친구를 골라줘라. 가장 작은 친구를 골라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여기도 페달 S가 있고요. 여기 조금 밑으로 가니까 페달 S가 또 보여요. 이럴 때는 같이 합해줘서 총 7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체킹을 해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출고 요청이 완료가 된 다음에 출고 수량이 가장 큰 게 누구냐? 가장 적은 게 누구냐? 하단에 모품목은 누구냐? 지시번호 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요소들이 앞선 문제에서 나타내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봐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문제의 유형은 어떠한지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산 출고에 대한 설명이 언급이 되었고요. 어떤 것을 만드는지, 즉 뭐예요? 모품목을 하단에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킹을 해주면서 하단에 무엇이 모품목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올바르게 짝짓기 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해주는 그런 형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각각의 출고된 그 자료를 보면서 출고번호 1번, 2번, 3번, 4번 쭉 확인해 주면서 이에 대한 모품목을 올바르게 짝지어진 거, 올바르지 않은 거, 그쵸?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수행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자,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00번 한국자전거지사 8월달 며칠? 8월 21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부터 시작하여 8월 27일 날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주어졌고요.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었습니다. 해당하는 출고 번호가 나열이 된 것을 보았고요. 전체 체크해주고 우측 상단 가보면 출고 요청을 통한, 그쵸? 출고 요청을 통해서 청구 기간까지 다시 한번 8월 21일부터 시작하여 8월 27일 날까지 다시 한번 기입해 줍니다. 청구 공정은 L200번 주어졌죠? 자, 그 다음에요. 202번 반제품 작업장까지 제시가 되었고 하단에 조회 버튼 클릭해서 내용을 확인해 주는데요. 이때에 무엇을 보라고 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청구 잔량이 가장 누구 큰 친구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일이 이렇게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 있어도 확인해 줄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그쵸 여러분? 네. 이에 따라서 여러분 가장 큰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도 지금 페달 S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라고 체킹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자,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실 수 있겠고요. 아, 확인하는 방법까지도 이렇게 나열을 해 보았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생산자재 출고를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가 줘야 되겠죠. 자, 제품 및 반제품 생산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가 됐어요. 그럼 이제 비로소 실적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실적 등록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실적을 등록하는 그 매뉴얼, 작업 실적 등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항상 물어보는 건 그 실적에 대한 요소를 많이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같이 문제로 보면서 느껴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진짜로 그러한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실적 내역 중에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옳지 않은 설명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열되어 있는 문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지시 번호가 쭉 나열이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잔량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A팀이 담당했는지 B팀이 담당했는지, 또는 지시 수량 대비 실적 수량이 100%인지 85%인지 20%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내용을 보면서 확인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수량이 적합했는지 부적합으로 나왔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제가 또 프로그램에 캡처 화면을 또 잠깐 준비를 했어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시번호 13번 클릭해주고 가서 실적의 수량을 하단에서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구나. 자, 실적 수량은 100개인데요. 실적 잔량이 있는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 수량을 물어봤다면 100개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잔량을 물어봤네요. 잔량은 20개가 남았다. 올바르지 않죠? 그죠? 하나도 없다. 동그라미 2번. 자, 지시번호 13번 클릭하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생산 A팀에서 담당했다. 모두 A팀에서 담당했대요. 올바르지 않네요. A부터 B팀, C팀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여러분, 지시번호 14번은 지시수량 대비 실적 수량이 무슨 뜻일까요? 지시 수량 100개, 실적 수량 100개여야 100%겠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시 수량 몇 개? 100개. 실적 수량 몇 개? 85개. 그럼 100%가 맞아요? 올바르지 않죠? 85%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올바르지 않군? 동그라미 4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시번호 끝자락 15번입니다. 모든 실적 수량이 부적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가요? 가서 보니까 실적 구분이 어때요? 몽땅 다 부적합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진짜로 이렇게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는지 진짜로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실적으로 등록으로 따닥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 매뉴얼로 다시 넘어와 주세요. 넘어와 주고요. 해당하는 여러분 번호들을 입력해 줘야 되겠죠. 보기에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 입력을 해주는데요. 제가 그냥 8월 달로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공정은요. 여러분 뭐 작업 공정 넣어볼까요? 이렇게 간략하게만 넣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단에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용이 더 풍성을 해야 이렇게 화면으로 하나씩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캡처로 준비했었구나 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지시수량과 실적수량이 나타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적 잔량부터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와 주시면 이렇게 실적의 구분이 적합인지 아닌지까지 언급될 수 있다는 거. 설비는 어떤 설비를 이용했고 작업팀은 누가, 작업주가 누가 작업을 했는지, 혹시 프로젝트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내용 요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언급이 돼요. 그래서요, 요즘 시험 문제 또다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문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또 제작 여부가 이런 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재작업 여부까지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가야 이런 내용 볼 수 있을까요? 어쩌다 한번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나오면 많이 틀려요. 왜 그럴까요? 어디 있었지? 라고 찾으시기 때문이죠. 하단에 존재합니다. 같이 함께 봐주시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조회를 했고요. 각각 클릭 하면서 하단에 이렇게 재작업 여부가 여라고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클릭해 주셔야 되겠죠? 왜요? 이렇게 작업에 무엇을 줬어요? 여러분 작업 실적 번호를 줬단 말이에요. 실적 번호 하나씩 클릭해 주면서 재작업 여부가 여인지 아닌지 부라고 되어 있는지 하나씩 체크를 해주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또 어떤 요소가 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냐면 이처럼 지금 저와 같이 함께 수행 과제로 풀어볼 문제인데요. 어때요? 이렇게 되게 디테일한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내는구나.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앞전에 있었던 문제는 조금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니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어때요? 사지선다형이 다 이리저리 요리조리 다 봐주셔야 되는 내용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수행 과제입니다. 자, 프로그램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 여러분 8월 며칠입니까? 8월 28일부터군요. 8월 28일 부터 시작해서 8월 31일까지 넣어주었고요. 작업 공정 맞아요. 지시 공정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었어요? 반제품 공정을 주었어요. 반제품 공정 주었고요. 네, 501번 주었네요. 501번. 자, 그대로 입력을 해줄 거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하나하나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는 내역들을 확인해 주셔라.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간략하게 한번 봐주면 15번. 자, 지시번호 15번에 대한 설명 한번 보면 실적 내역이 어떠한가요? 부적합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뭐라고 들어가 있죠? 적합이라고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찾았다 답. 이렇게 하나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나하나씩 제시된 지시번호들을 확인해 주면서 그 내역을 파악해줘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잔량이 가장 많이 남은 친구. 여기 보세요. 실적 잔량 누가 가장 크다? 6.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시번호 누구 16번. 그럼 올바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재빠르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의 정답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답 3번이 올바르지 않았군요.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다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봐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생산에 투입된 자재의 사용량을 뭐 해주겠다?
등록해주는 매뉴얼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생산자재 사용 등록입니다. 뭐라고요? 생산에 투입된 자재 사용량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여러분 제가 일괄 청구랑 여러분 일괄 적용과 청구 적용 이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을 해놓았는데요. 이 내용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기능키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일괄 적용을 통하여 이런 발표를 주거나 청구 적용을 통하여 데이터를 적용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손수 여러분들이 일괄 적용 또는 청구 적용을 통하여 데이터 값을 도출하는 그런 작업을 실질적으로 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 준비하였고요. 그래서 이처럼 일괄 적용과 청구 적용을 통해서 정보 확인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빈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면요. 지금처럼 바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그렇죠. 위에 보기 조건 주어졌죠? 준 내용을 그대로 입력해 줄 거고요. 청구 적용 시 잔량의 합이 가장 많이 남은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진짜로 이렇게 생겼는지 프로그램 살짝 보고 올게요. 제시된 그 공정 같은 것들이 있으면 번호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회를 F12번 마우스로 클릭해도 좋고요. F12번 키보드로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뭐 하고자 한대요? 청구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 체크하고 청구 적용을 통하여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구 적용을 통하여 잔량이 누가 가장 크게 남았는가, 누가 가장 적게 남았는가 이런 친구를 많이 물어본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청구 적용해주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일괄 적용 전체 체크해주고 일괄 적용하여 해당하는 내용, 주어진 내용 조금 더 보기가 풍성하게 주어지겠죠. 이렇게 일괄 청구해서 일괄 적용해서 내용 데이터 값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로 다시 한번 문제로 이런 요소를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좀 풍성한 캡처 화면을 보면서 또 한번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데이터 값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이에요. 내용을 가져와서 조회 버튼. 자, 옆에 하나 클릭했어요. 지시번호 3번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청구 적용 클릭하고 나니까 팝업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당하는 조건, 어떤 문제를 언급했었죠? 잔량의 합이 가장 많이 남은 친구가 누구냐? 네, 이렇게 잔량의 합이 가장 큰 친구를 찾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체크해 줘야 되겠죠? 네, 좋아요. 이런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구나. 정답 1번이구나 라고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뭘 물어봐요? 잔량을 물어보지 아니했고요. 뭘 물어봤어요? 적용 수량의 합이 예정의 합보다 더 많은 자재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거 문제를 출제하였고요. 별다른 거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을요? 우측 상단에 있는 청구 적용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적용 예정량과 무엇이 나타나죠? 적용 수량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제시된 것처럼 예정량보다 여러분 적용 수량이 더 큰 친구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보시면 잔량이 어때요? 그럴 때 마이너스 수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왜 그럴까요? 예정량이 110개였는데 내가 적용한 수량이 120개다 보니까 더 많이 그죠? 적용되었다라고 될 것이고요. 이럴 때 마이너스 수량, 즉 마이너스 수량이라는 것은 예정량보다 적용 수량이 더 컸을 때 나타나는 숫자치구나 라는 것을 빠르게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고 확인을 해주시면 죄다 플러스 가액 중에 마이너스 가액 보면서 바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 또 되겠죠. 그죠, 여러분?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실무 수행 과제 저랑 같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왔고요. 9월 1일부터 9월 며칠까지 3일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주어진 대로 400번, 401번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조회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고요. 일괄 적용이니까 전체 체크하고 일괄 적용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일자 주어졌나요? 라고 하면 여러분 사용일자 넣어줘야 되겠죠? 사용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그런데요. 사용일자가 아니라 실적 공정 날짜 기준을 주었어요. 체크하라 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날짜로 체크해 줄 거고요. 하단에 출고 창고라든지 장소는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M200번 넣어 줄 거고요. 출고 장소 제시된 것처럼 몇 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네. 부품 장소로 넣어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여러분 그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때에 가장 무엇이 사용 수량이 가장 많은 자를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문제 처리가 출제되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번호 5번, 6번, 7번, 8번 나열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사용 수량이 가장 많은 친구가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7번이 가장 많네요 라고 확인해 주실 수 있겠죠? 답을 도출해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3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체킹해 주실 거고요. 이처럼 사용 수량 하나하나 클릭해서 확인해 봐 주실 수 있겠다 라고 여러분 우리 어때요? 자신감 있게 그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생산 실적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실적 검사, 우리 실적 등록에서 여러분 어때요? 검사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검사를 꼭 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실적 검사의 메뉴에 들렸다가 합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합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창고 입고 처리가 될 것이고요. 불합격이라고 한다면 창고로 입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요소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출제 포인트로 잡아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여러분 역시나 분량 수량 물어보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실적검사란에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보기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보기란을 다 채워주고요. F12번 눌러서 조회해 보았더니 하단에 나타나는 친구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랑 이렇게 간략하게 어떤 형식으로 언급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직접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검사 따닥 하고 들어가 보았어요. 실적검사 따닥 하고 들어가서 우리 이 내용을 한번 들어가서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볼 건데요. 자, 한국자전거지사 언급이 되었고요. 날일자를 주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9월달 한 달 동안으로 줘보도록 할 거고요. 작업 공정은 300번, 그 다음에 F2번 눌러서 301번을 끌어와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조회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누가 이렇게 검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떤 검사를 하였는지, 그쵸? 그때 분량이 어떤 분량이 나타났는지 그 분량을 가장 많이 낸 친구가 누구인지, 그죠? 검사 담당자가 누구인지 이런 것까지도 요소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군요.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 판정 여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쵸? 혹은 로트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프로젝트별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건요. 이렇게 불합격 수량이 많은 품번은 몇 번이냐 이런 식의 문제 처리도 나올 수가 있겠고요. 분량 코드 번호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친구가 누구냐 코드 번호를 묻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검사 담당자별로 불합격품이 가장 많은 친구는 누구냐, 합격품이 가장 많은 친구는 누구냐, 이렇게 요소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진짜로 그런 문제들인지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분량의 수량의 합을 많이 가진 분량 코드는 몇 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무엇을 봐야 되겠어요? 하단 쪽에 나타나고 있는 분량 코드를 하나하나 실적번호 하나하나 클릭하거나 혹은 지시번호 하나하나 클릭하여 분량 수량이 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코드 번호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도색 분량 5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색 분량 5개 더하기 2개 더하기 1개, 뭐 포장 분량 2개 더하기 1, 뭐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장 큰 건 누구? 도색 분량.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더하기 해줘야 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자, 그렇구나. 또 이번에는요, 불합격 수량이 가장 많이 나온 검사 구분과 그에 대한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언급이 되었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문제, 조회하는 거는 앞서서 보여드린 거와 동일합니다. 다만 데이터의 값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임준수 씨의 불합격 수량이 가장 컸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제가 실무 수행 과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가 되었어요. 2000번 한국자전거지사 9월 4일부터 9월 10일이라고 언급이 됐고요. 작업 공정 도색, 제품 작업장 완성품이라고 넣었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는 요소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가 풍성해서 가져왔어요. 같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된 내역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며칠입니까? 9월 4일부터 시작하여 9월 며칠? 10일까지 클릭해 주실 거고요. 공정은요, 여러분 L300번, 작업장은요 L301번 동일하고요. F12번 하여 이렇게 조회하였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들에 대한 검사 구분 여기 한번 봐주시겠어요? 죄다 모두 다 외관의 검사를 시행하였다. 진짜 외관의 검사였는지 일일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검사 지금 열거되어 있는 모두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까 외관 검사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악자전거는 로트 번호를 사용했대요. 그런가요? 여러분 품번이 몇 번이었어요? 420번. 이 친구의 루트 번호 나열되어 있나요? 올바르지 않군요. 그죠? 그럼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정답 2번입니다. 그쵸? 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는 불합격 수량이 발생한 사유로 도색 불량으로 발생했다. 그런가요? 가보도록 할게요. 불합격 수량이 있는 친구를 가봤더니 도색 불량이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확인해 보니까 몽땅 다 도색 불량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맞아떨어지네요. 그죠, 여러분? 동그라미 4번 생산실적에 대한 검사 담당자로 여러분 어떻대요? 박찬영, 최승재, 이혜리. 이렇게 이혜리, 박찬영, 최승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 딩동댕 맞아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정답 2번이 맞아떨어지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죠? 아, 이렇게 손쉽게 하나하나 찾아준다면, 차근차근히 따라와 준다면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느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작업실적 등록에서 검사다 라고 설정이 되면 검사 들어가서 그죠? 실적 검사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작업 실적 등록에서 여러분 무검사였다라면 바로 창고 입고 처리가 되겠지만 검사였다면 생산품에 대한 실적 검사를 당연히 들렸다가 합격이라고 한다라면 그때 창고로 입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겠어요? 바로 그 포인트가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구나. 또 하나의 포인트를 이야기하자면 우리 조건을 조회하여 수동으로 여러분 조건을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창고 입고 처리가 수동으로 입고 처리가 이루어진 친구를 골라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디에 들려왔던 얘기입니까? 실적 검사를
들려왔다는 뜻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합격품들만 창고를 입고 처리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수동으로 라는 말표현 들어오면요. 검사라는 조건 검색을 해줄 거고요. 자동으로 입고 처리가 된 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단 얘기예요? 안 했다. 따라서 무검사라는 조건 검색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키포인트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문제 풀면요. 활용도가 높은 문제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바로 문제가 열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요. 생판품 창고 입고 처리 내역 중에 작업 실적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입고 처리된 실적 번호 골라주시겠어요? 자동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자, 우리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생산관리 쪽에 생산품 창고 입고 처리 나닥 더블 클릭해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 주세요. 해당하는 여러분 실적 기간 같은 것들을 제시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제시된 날짜를 한번 제가 임의의 날짜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아이고. 이렇게 제가 작업장까지 넣어 보도록 할 거고요. 조회를 해 보았어요. 이렇게 조회하고 나서 무엇을 볼 거냐?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검사 구분을요. 무검사로 진행했을 때 여러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조회하는 형식의 문제 처리가 언급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검사라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검사를 행해서 합격품인지 아닌지를 걸러내서 합격품들만 창고로 입고 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검사라는 것은 수동과 연관지어 줘야 되겠죠. 자동으로 입고 처리가 됐어요. 그 얘기는 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검사 구분에 무검사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넣어줘서 조회를 해준다라면 그쵸? 무검사를 놓고 조회해 준다면 즉 자동으로 창고로 입고 처리되는 친구들만 나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구분 지어서 놓고 봐주신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에 따른 것에 또 추가적인 것으로 입고 가능한 수량이 가장 큰 친구 골라줄래? 입고 가능 수량이 가장 적은 친구 골라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형태의 조회 문제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입고 창고와 여러분 입고 장소가 올바르지 않게 연결된 친구도 골라주세요. 이런 문제도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출제하고자 한다면 너무 많은 내용들을 출제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지 문제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앞서서 본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입고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조회할 때 검사를 무검사로 놓으면 바로 여러분 손 들고 나온다. 저예요. 제가 바로 정답입니다. 라고 손 들고 나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또한 마찬가지죠. 뭐라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입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동으로 입고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수동으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친구 그죠? 자동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올바른 거 골라주세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검사 구분을 무검사로 놓고 조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또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까요? 이번에는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요소의 문제들을 가져와 봤어요. 자, 우리 같이 함께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적 번호 14번 이 친구는 생산 실적 검사를 진행하였다. 자,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 체크해 보세요. 검사 구분을 검사로 놓고 조회해 주시면 이 친구만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딩동댕 그렇죠. 맞아떨어지네요. 정답은 2번이군요. 라고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전체로 다시 바꿔놓고 다른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적 번호 13번. 입고 가능한 수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다. 올바르지 않아요. 가장 많이 남아있다. 자, 입고 가능한 수량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친구 누굽니까? 여러분, 실적 번호 15번입니다. 그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실적 번호 16번 클릭해주고 입고 처리 시 분할해서, 여러분 분할했으면 나눠져 있겠죠? 그렇죠? 한 곳의 장소로 입고가 되고 있는 모습을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누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창고 입고 처리를 확인해 보았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문제로 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정답 그래서 2번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 검사 구분 짝지어서 확인하는 문제 요소 출제되고요. 다른 기타적인 설명 또한 마찬가지로 언급하는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시야를 조금 넓혀서 봐줄 필요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번 매뉴얼은요. 작업 지시 마감 처리예요. 작업 지시 마감 처리라는 것은요. 자,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작업 지시 잔량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뭐 하지 않을 거예요?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작업 지시가 내려져 있지만 안 만들 거야. 마감 처리해 주겠니? 라고 할 때 우리가 작업 지시 마감 처리를 하러 이 매뉴얼, 어디 작업 지시 마감 처리라는 매뉴얼로 들어가서 작업을 행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이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형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뭐라고요? 상태가 확정이라면 작업 지시 건을 마감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이미 마감 처리거나 계획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감 처리할 수 있을까요? 마감된 걸 또 마감 처리해요? 올바르지 않겠죠. 그 다음에 계획 상태, 아무것도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그런 계획 처리 단계일 경우는 마감 처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능하다라는 걸 키포인트로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에 언급될까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작업 지시를 잘못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마감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이랬을 때 마감 처리할 수 있는 거. 앞서서도 언급했어요. 마감 처리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라고 했으니 이어지는 거죠. 네, 마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골라주시겠어요? 아니요, 마감 처리가 가능한 걸 골라주시겠어요? 이런 식의 문제 처리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매뉴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지시 마감 처리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실 거고요. 제시된 날일자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9월달 여러분 한 달 동안으로 제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공정 구분을 생산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공정은요. 네, F2번 눌러서요. 해당하는 제가 한번 이번에는 300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작업장은요. 30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로 놓고요. 제가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확정이 있고요. 계획 단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확정 체크해 볼게요. 마감 처리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제가 확정을 풀고 계획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상태 계획을. 그리고 나서 선생님 마감 처리하고 싶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계획된 거인 것은 혹은 마감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또 마감 처리할게요. 계획 단계인 거 마감 처리할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마감 처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구나. 네, 맞아요. 따라서 우리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해서 들어가서 보았더니 제시가 된 데이터를 따박따박 입력해주고 F12번 눌러서 확인해 보았어요. 내역이 조회가 되었고요. 이에 따른 것을 체크하고 마감 처리 한번 눌러볼까요? 라고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마감 처리가 가능한 친구는 확정. 그렇죠. 상태가 확정일 때 마감 처리가 가능한 거구나 라는 것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 아래처럼 마감이나 계획일 때는
어때요? 마감 처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 제공 등록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요소요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아주 간략한 문제였었는데 출제의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진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해당하는 그 번호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내역을 매칭해주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음으로써 소요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거듭 행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제가 이렇게 조회 문제를 많이 담진 못했지만 조회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장부들이 존재합니다. 즉 매뉴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각각의 매뉴얼들의 학습을 보충해 주신다면 아주 어렵지 않게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